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완성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전문가들은 대기권 재진입과 또 핵탄두 소형화 등 핵심 기술을 보유했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20일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4년 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요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의 ICBM 개발 진전은 여러 정황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기권 재진입 역량 보유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에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 believe they have that capability, as do a certain number of senior U.S. officials who have publicly stated or testified that North Korea has the ability to do that. That's the bes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as well as the overall U.S. government. So some people will say that North Korea has not yet demonstrated that they have a reentry vehicle. But in the past, people often underestimated, either inadvertently or deliberately, North Korean capabilities, claiming that you couldn't prove that they had a plutonium program.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북한은 지난 2017년 화성 14형과 15형을 잇따라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면서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핵탄두 소형화 여부가 관건이라며 북한이 실제로 핵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까지 알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핵화센터 소장은 북한이 성공적인 ICBM 시험 발사를 통해 능력을 최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경우 항상 신뢰성의 문제가 뒤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issue is always reliability. So while I believe that some number of North Korean ICBMs would work, of course we don't know how many would work because of the extremely limited testing that the DPRK has done. 군사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ICBM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는 가정 아래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겠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졌는지는 입증된 어떤 증거도 없다면서 평가를 하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ere are several things we don't know about the capability. So even the missile that they tested or the two missiles they tested in 2017, the Hwasong-14 and the Hwasong-15, we don't know what the payload was on those missiles. They went a long distance up in the air and then down. And if they flew on a normal flight trajectory, especially the Hwasong-15 could hit the United States.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ICBM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중단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여전히 관련 기술을 추구하고 있지만 시험 없이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국가별 현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미북 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특히 단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난을 자인했으며 대규모 군사비 지출 등으로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지난 15일 공개한 국가별 현황 보고서입니다. CIA는 북한에 대해 지난 2019년 이래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면서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등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이어 2021년 현재 확대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이들 탄도미사일들은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 본토를 겨냥한 여러 종류의 사거리들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엘 보웰 주일미군 육군사령관은 최근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원이 주최한 연례 국방포럼 2022 전망회의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영내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In the last decade or so, with North Korea's capabilities to test and launch sea, air,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nd threaten the region, there's been much more of a focus on what that deterrence needs to be to include ballistic missile defense with Japan as one mission. CIA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영내 도발적인 군사 행동과 태세는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경제적 관여를 제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규모 군사비 지출과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이 소모됐다면서 과다한 군사비 지출을 만성적인 경제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됐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고 세계에서 가장 중앙 통제적이고 가장 폐쇄적인 경제 체제라며 만성적인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초 김 위원장이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IA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2002년부터 준민간 시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북한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강력한 정치적 통제이며 이는 북한의 현 경제 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 개발을 더 부추길 것이며 미국의 영내 중국 대응 능력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미국 의회 하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이달 초 백악관과 국무부에 종전선언 반대 공동서한을 발송한 의원 35명 가운데 한 명인 공화당의 에드리언 스미스 하원 의원은 최근 공개한 대외정책 우선순위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일방적인 종전선언을 공개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해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에 더 대담해질 것이라며 섣부른 종전선언은 한국과 일본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영내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능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8일 미국 하원 의원 35명이 종전선언 추진에 반대하는 서한을 미국 행정부에 발송한 데 대해 일부 우려를 표명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미국 의회 내에서 종전선언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혀 진보 성향 중심의 하원 의원 23명이 바이든 대통령 등에게 보낸 종전선언 지지 서한을 우회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동계훈련을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신포 조선소를 비롯한 북한군 관련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김준락 한국합참공보실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동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최근 동계훈련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어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모여있는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최근 잠수함 이동 등 관련 움직임이 관측된 데 대한 질문에는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추가로 설명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은 통상적으로 12월부터 3월을 전후해 동계훈련을 진행하면서 6개 공군 합동 타격훈련 등을 실시해왔으며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는 지난 13일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이 건조나 수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라이독으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에 따라 신설된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자리가 5년 가까이 공석인 채로 인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일찌감치 재임명을 시사했지만 특별한 발표 없이 올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는데 국무부는 인권이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내내 비어있던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자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공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 인권 특사 재임명을 거듭 시사해왔지만 국무부는 아직 지명자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북한 인권 특사 임명 절차에 진전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현재 행정상 발표할 내용이나 새로운 소식은 없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은 계속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증강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4일 VOA에 4년 만에 처음으로 특사 인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 6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인권 특사를 다시 임명할 것이라며 인사 검증 과정이 예전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들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며 상원 인준투표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has not yet been confirmed. There are quite a number of other very important and senior positions and ambassadorial appointments that have to go forward and that have greater priority than the envoy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상원의 인준안 처리 지연을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를 다시 임명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The main thing is to make the point that the United States will resume its concern and its interest i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do. We need to reaffirm that. 미국 의회는 지난 2004년 민주, 공화 양당 간 합의로 제정된 북한 인권법을 통해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재승인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일본이 부담해야 할 주일미군 분담금 총액을 올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조 550억 엔으로 합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금액은 한화로 약 11조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 외무성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에 따라 미일 양국은 한층 엄중해지고 있는 영내 안보 과제에 대응하고 미일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 주일미군 분담금에 새로 합의하고 이를 동맹 강인화 예산으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주일미군 관련 종사자와 또 노동자 임금과 장비 유지 정비비, 훈련 비용 등 재반 비용 부담을 포함해 한 해 분담금은 올해보다 5%포인트 늘어난 2,110억 엔, 한화로 약 2조 2천억 원입니다. 이번 분담금 협상에 대해 당초 일본 정부는 어려운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증액의 난색을 표해왔지만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억지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야에 대한 증액을 수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교토통신 등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